어머니 이 집 명에 이미 아드님 이름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말에 정순이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 1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내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어차피 곧 죽을 거잖아. 그 돈이면 내 빚부터 막아야지. 위암 수술비 3천만 원보다 자신의 빚이 더 중요하다는 아들. 도대체 이런 악마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금천구 독산이동에 사는 68세 김정순 씨의 사연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순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동네에서 정순이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한 게 벌써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했죠. 가게 운영비며 생활비까지 모든 게 빠듯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정순이는 감사했습니다. 30년, 40년씩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옷을 갈아입으며 정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방에서는 태수가 아직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45살 아들이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제야 잠든 모양이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름 사업을 하려고 애썼는데 계속된 실패로 지금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치킨집, 분식점, 온라인 쇼핑몰까지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는데 골목 어귀에서 이웃 김 씨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와 같은 나이 또래의 김 씨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정순이 씨 벌써 나가시네요. 네, 김 씨. 일찍 장 보러 가야죠. 요즘 태수는 어떻게 지내요? 한동안 모습이 안 보이던데. 김 씨의 질문에 정순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죠. 태수가 몇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순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것도.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일들이 금세 소문이 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이고, 그것도 참. 자식 일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네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말이에요. 김 씨의 말에 정순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식 일만큼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없었죠.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공부도 잘했던 태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정순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태수는 30살이었죠.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미안해서 정순이는 태수에게 더욱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부족한 건 없게 해주려고 애썼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독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태수는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항상 정순이에게 떠넘겼죠.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그랬고, 실패하고 나서 빚을 갚아달라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정순이는 매번 거절하고 싶었지만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 역시 정순이에게는 오래된 터전이었습니다. 정순이 누나, 오늘도 일찍 오셨네. 응, 오늘 뭐 좋은 거 있어? 콩나물이 싱싱하게 들어왔어. 한번 봐봐. 이거 보게 얼마나 하얀지. 정순이는 콩나물을 만져보며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해오니까 눈썰미가 생겼죠. 좋은 재료를 골라내는 건 이제 본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반찬을 드리려면 재료부터 신경 써야 했거든요. 이거 얼마야? 누나한테는 특별히 싸게 줄게. 5천 원만 내. 장사치의 말에 정순이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정겨운 대화들이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단골들과의 관계도 그랬고, 이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무와 배추, 당근까지 장보기를 마치고 나니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무게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은 조금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죠.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이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가면 또 태수와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태수는 점점 더 성가시게 굴었죠. 돈 달라는 말을 거의 매일 했고, 거절하면 짜증을 내거나 며칠씩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순이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태수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요. 집 앞에 도착하자 태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죠. 그런데 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다급해 보였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순이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시장 갔다 왔지. 왜? 엄마, 할 말이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죠. 이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태수는 큰 문제를 안고 왔었으니까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결국 돈 이야기로 끝났죠. 뭔데? 어서 말해봐. 정순이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절박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지만 그래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이에요. 태수는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정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태수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정순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니요.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가 재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었습니다. 위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면서요. 무슨 전화?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직접 설명해주고 싶다고. 정순이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건 좋지 않은 소식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만약 단순한 염증이나 가벼운 문제라면 전화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언제 오라고 했어? 내일 오전 10시예요. 정순이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남편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고 재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정순이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갔습니다. 태수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정순이는 혼자 가겠다고 했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태수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정순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어쩌지? 태수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반찬 가게는 누가 운영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정순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정순이는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정순이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위암입니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순이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암이라니요. 남편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남편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초기 단계라서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서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정순이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이 고작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나마도 태수의 빚을 갚아주느라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의료보험은 안 되나요? 일부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겁니다. 정순이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면 남편처럼 죽게 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정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 뭐가 아픈데요? 위에 좀 이상한 게 있다고 하네. 수술을 해야 한대.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이가 기대했던 걱정이나 안타까움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3천만 원쯤. 태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태수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내 빚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태수가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뭐라고? 어차피 나이도 많으신데 그 돈으로 수술 받는 것보다 내 빚부터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순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엄마의 생명보다 자신의 빚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태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이가 벌써 68이잖아요. 수술 받아봤자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태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빚은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거라고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정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태수야,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죠. 태수는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생사 문제를 다른 사람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정순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헌신해온 아들이 사실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엄마의 목숨보다 자신의 빚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엄마, 어차피 그 돈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태수의 말에 정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그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이 몰려왔죠. 남편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들의 배신은 선택의 문제였거든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정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죠. 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돈도 없다고 현실을 보라고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 말이에요. 하지만 정순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건 맞지만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일어나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가장 아래쪽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문서까지.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산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집문서를 꺼내 들여다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던 게 벌써 40년 전이었죠.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할 줄은요. 그래, 이 집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정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만 팔면 수술비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였어요. 이 동네 집값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대충 마치고 정순이는 근처 부동산에 갔습니다. 태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고 태수가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부동산 사장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사람 같았죠.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어느 집이신지요? 정순이는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컴퓨터를 뒤적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혹시 집문서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정순이는 가방에서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어머니,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집 명의가 김태수 씨로 되어 있는데요. 정순이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태수라니요. 그건 태수 이름이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소유주가 김태수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보여주자 정순이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정말로 태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언제 명의가 바뀐 거죠? 2년 전쯤 되네요. 증여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2년 전, 정순이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태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었죠. 그때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때 정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태수가 가져온 서류가 담보대출 서류가 아니라 증여 서류였던 걸까요? 정순이는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고 태수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됐는데. 부동산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럼 제가 이 집을 팔 수 없다는 뜻인가요? 네, 소유주가 아드님이시니까 아드님이 직접 오셔야 해요. 정순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집마저 이미 태수가 가져간 상태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이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엄마를 이렇게까지 속일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니 태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마치 어제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태수야.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수를 불렀습니다. 왜요?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던데?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킨 표정이었죠. 아, 그게 언제부터 계획한 거니?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2년 전에 담보대출 받는다고 해서 도장 찍어준 게 사실은 증여 서류였구나.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 다 드러났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게 뭐니? 정순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태수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다 줬지. 실패하면 빚 갚아달라고 할 때마다 다 갚아줬지. 그런데 이제 집까지 가져간 거야? 엄마,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도 엄마를 속이면 돼?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셈이죠. 태수의 대답에 정순이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엄마 수술비는? 엄마, 제가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그 빚도 다 엄마가 갚아준 거 아니야? 새로 생긴 빚이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빚이 있다는 뜻이었죠. 정순이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보다 빚이 더 중요했고 집마저 이미 아들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정말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내한테 뭘 잘못했니?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태수의 말에 정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태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집이 이미 태수 명의로 넘어간 것도 충격이었지만 태수의 그 뻔뻔한 태도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순이는 태수가 아직 자고 있는 틈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반찬 가게에 가서 하루 종일 일에 몰두했죠. 일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생각이 덜 복잡해졌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순이 씨,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서워요. 부모를 뭘로 아는지. 옆에서 장을 보던 다른 손님이 불쑥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가슴이 찔렸죠.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또 태수와 마주해야 했거든요. 어떤 얼굴로 아들을 봐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낯선 여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어딘가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김태수 씨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태수 아내입니다.
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에게 아내가 있다니요. 태수는 한 번도 결혼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요? 태수가 결혼했나요? 네.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모르신다니. 여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이 충격스러운 모양이었죠. 들어오세요. 안에서 이야기해요. 정순이는 여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태수가 없었어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었죠.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박미영이에요. 미영 씨. 태수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는데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니요. 어머님, 사실 저도 오늘에야 어머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뭐라고요? 태수 씨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거든요. 정순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희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태수 씨 지갑에서 이 주소를 봤거든요. 미영이 종이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정순이네 집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정말 어머님이 계셨네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 씨, 태수가 왜 그런 거짓말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 태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영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미영아, 넌 여기서 뭐해? 태수 씨,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태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긴 뭐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영아, 사정이 복잡해서. 무슨 사정이 복잡해요? 살아계신 어머님을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게 무슨 사정이에요? 정순이는 태수와 미영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정말로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구나 싶었거든요. 태수야, 내가 정말 나를 죽었다고 했니?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엄마, 미영이가 오해하는 거예요. 태수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상황이었죠. 오해가 아니에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잖아요. 미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1년 동안 저를 속인 거잖아요. 미영은 태수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미영이 정순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미영 씨. 미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순이는 미영을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미영이 불쌍했거든요. 이런 남자와 결혼한 게 말이에요. 태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늙으면 어차피 다 내 거 될 텐데 그냥 일찍 가져온 것뿐이에요. 태수의 대답에 정순이와 미영은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태수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태수 씨, 당신 정말 미쳤어요? 미영이 태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미쳤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현실적? 어머님을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어머님 집을 몰래 빼앗는 게 현실적이에요? 미영의 말에 태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넌 모르니까 그래. 내가 빚이 얼마나 많은데.
빚이 많으면 어머님한테 이래도 돼요? 엄마도 곧 수술해봤자 오래 못 살 텐데 그 돈으로 내 빚부터 갚는 게 낫잖아. 태수의 말에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이 역시 아들의 냉혹함에 절망했죠. 태수 씨, 저 이런 사람과는 못 살겠어요. 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영은 정순이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태수는 미영을 말리려고 했지만 미영은 돌아보지 않았죠. 정순이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알게 되었거든요. 미영이 집을 나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순이와 태수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죠. 태수는 미영이 떠난 것을 정순이 탓으로 돌렸거든요. 엄마 때문에 미영이가 나갔잖아요. 태수는 화를 내며 정순이를 탓했습니다. 내 탓?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엄마가 괜히 나서지 않았으면 미영이는 몰랐을 텐데. 태수의 말에 정순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나가세요. 뭐라고? 이 집은 이제 내 거니까 엄마가 나가야죠. 정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태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엄마는 수술비도 없잖아요. 그냥 편안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태수의 말에 정순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죽으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태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니?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각자 살아야죠. 태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죠. 다음 날부터 태수는 정순이를 더욱 냉대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죠. 마치 정순이가 집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순이 아들한테 집 뺏기고 쫓겨났다더라.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다니. 동네 사람들은 정순이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순이는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죠. 반찬 가게에 나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순이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순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가 짐을 싸고 있는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니?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친척들도 있잖아요. 정순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척들이 자신을 받아줄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정순이는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태수와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먼저 사촌 동생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사촌 동생 며느리의 눈치를 받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 결국 정순이는 그 집도 나와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카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며칠은 잘 해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고모, 병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방법을 찾고 있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받아요? 조카의 말에 정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순이는 그 집도 나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었거든요.
갈 곳이 없어진 정순이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10,000원이면 잘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월의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정순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눈은 더 세게 내렸고 정순이의 옷은 젖어갔습니다. 손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남편아, 미안해. 태수를 잘못 키웠나 봐. 정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순이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정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미영이, 미영이구나. 정순이는 미영을 알아봤습니다. 태수의 아내였던 미영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미영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정순이에게 입혀줬습니다. 미영아, 넌 왜 여기에?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가시죠. 미영아, 하지만 넌 태수와 전 태수 씨랑 갈라설 거예요. 이혼 서류도 이미 준비했어요.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놀랐습니다. 그럼 너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을 혼자 둘 수는 없어요. 미영은 정순이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 수술비도 마련할게요. 미영아, 그럴 수는 없어. 어머님이 제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태수 씨와 결혼하기 전에 만나 뵈었을 때도 그렇고.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 씨가 거짓말했지만 전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우연히 시장에서요. 정순이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작년에 시장에서 젊은 여자가 넘어졌을 때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네, 맞아요. 그때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미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님을 절대 혼자 둘 수 없어요. 정순이는 미영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친아들도 버린 자신을 며느리가 구해준 것이었죠. 미영의 작은 원룸에서 정순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정성스럽게 돌봐준 덕분에 몸의 컨디션이 많이 나아졌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죽 드세요. 미영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정순이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죠. 미영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의아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건 몇 번 되지 않았는데 미영이 이렇게 극진하게 돌봐주는 이유를 모르겠었거든요. 미영아, 사실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하세요? 넌 왜 나를 이렇게 잘해주니? 태수와 이혼까지 하면서. 미영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태수 오빠 얘기인데요. 미영은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정순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무슨 얘기인데? 어서 말해봐. 어머니, 혹시 태수 오빠가 어렸을 때 어떻게 오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정순이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영이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왜 갑자기? 제가 태수 오빠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수 오빠, 어머님의 친아드님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정순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태수 오빠 친구가 그러는데 예전에 시아버님께서 어디선가 데리고 오신 아이라고. 정순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태수는 내가 낳은 아이야.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태수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어요. 태수는 내가 낳았어. 하지만 정순이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수를 낳을 때의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태수 오빠한테 뭔가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미영의 질문에 정순이는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태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때는 단순히 아들을 두고 가는 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어머니, 태수 오빠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 없으세요? 사진? 정순이는 생각해 봤습니다. 태수 어렸을 때 사진이 있었나요? 이상하게도 아기 때 사진이 전혀 없었어요. 왜 사진이 없지? 정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엄마라면 아이 사진을 많이 찍어두는데 태수 사진은 정말 없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태수 오빠 태몽 같은 거 꾸신 적 있으세요? 태몽? 정순이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태수와 관련된 태몽이 있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상해. 왜 기억이 안 나지? 정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라면 당연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들은 얘기로는 태수 오빠가 5살 때 오셨다고 해요. 5살? 네. 시아버님 친구분이 데리고 오셨다고.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어떤 남자와 함께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온 날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설마, 그 아이가 태수였단 말이야? 정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그때, 당신 아버지가 친구와 함께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 그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었는데, 정순이는 점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키우게 됐는데 그 아이가 태수 오빠였겠네요.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태수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이 안 통했구나. 정순이는 쓰디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태수가 그렇게 냉정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님이 태수 오빠를 친아들처럼 키우신 건 변하지 않아요. 미영이 정순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태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더욱 냉정했던 건지도 모르겠었거든요. 미영아, 나는 정말 태수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는데. 저도 알아요. 어머님 마음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태수에게는 아니었나 봐. 정순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태수가 그렇게 자신을 대했는지, 왜 그렇게 냉정했는지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혈연이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의 말이 맞았어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사랑이었거든요. 미영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정순이는 미영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친아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준 것이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미영의 집 문을 누군가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정순이는 가슴이 덜컥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누구세요? 미영이 문을 향해 물었지만 대답 대신 더 거센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열어. 미영아, 나 태수야.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이는 몸이 굳어졌죠. 태수가 어떻게 이곳을 찾아온 걸까요? 미영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태수는 정순이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태수야, 넌 왜 여기에? 왜 여기 있어요? 집에 들어와야죠. 태수의 말에 정순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건 태수였는데 이제 와서 집에 들어오라니요. 태수야, 내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잖니.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태수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돈 있지? 나 좀 줘. 결국 돈 얘기였습니다. 정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죠. 무슨 돈을 말하는 거니? 미영이가 어머님 수술비 모은다고 하던데 그거 말이에요. 태수는 미영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 놔줘요. 기부 같은 거 하지 말고 놔줘. 태수 씨. 미영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미영아, 넌 가족도 아니면서 왜 끼어들어? 태수의 말에 미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럼 당신은 진짜 가족이에요? 미영의 말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수 씨, 당신 어머님의 친아들 아니잖아요. 미영의 폭탄 발언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뭐라고? 다 알아요. 당신이 5살 때 시아버님이 데리고 오신 거 말이에요. 태수는 비틀거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것이었죠.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기억하세요. 미영이 정순이를 바라보자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야. 미영이 말이 맞아.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태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정순이의 말에 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 친구가 데리고 온 아이였어. 그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너를 맡겨놓고 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됐지. 정순이는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키우게 된 거야. 태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것들 모두 이해가 돼. 정순이는 쓰디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정이 안 통했던 거구나. 엄마, 아니, 김정순 씨. 태수는 갑자기 정순이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집도 내 거 아니네요? 집은 내 아버지가 생전에 내 이름으로 해준 거니까 내 거야. 정순이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지 알겠니?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거든. 너를 데리고 온 친구를 사기를 쳤어.
태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기요? 내 친구 아버지가 사업 투자를 하려고 큰 돈을 맡겼는데 내 아버지가 그 돈을 써버렸어. 정순이는 남편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아버지가 파산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했지. 태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했던 거야. 너한테 말이야. 그럼 나는 넌 내 아버지가 남긴 죗값이야. 정순이의 말에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다고. 정순이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영아, 서류 좀 보여줘.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출생신고서예요. 진짜 부모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태수는 서류를 받아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친부모가 따로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봐요. 미영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당신 친아버지한테서 받은 돈 영수증이에요. 태수는 그 서류들을 보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태수는 무력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정순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정순이의 말에 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미영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제발 어머님을 괴롭히지 말아요.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집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말이죠. 태수가 집을 나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이는 미영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미영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수술비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정순이는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미영이 병실에서 정순이를 돌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미영아 덕분이야. 정순이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임신했어요.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언제? 벌써 2달 됐어요. 태수 씨와 헤어지기 전에 생긴 아이예요. 정순이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태수의 아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미영아, 그럼 너 혼자서 어떻게 키울 거야? 괜찮아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감동했습니다. 미영이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퇴원 후 정순이와 미영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투룸을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죠. 어머니, 우리 뭔가 일을 시작해봐요. 일? 네, 둘이서 할 수 있는 일 말이에요. 미영의 제안에 정순이는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은 반찬 만들기였거든요. 그럼 작은 식당이라도 해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작은 국밥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정순이의 요리 실력과 미영의 젊은 에너지가 합쳐져서 금세 동네에서 소문이 났죠. 몇 달이 지나고 미영이 딸을 낳았습니다. 정순이는 손녀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미래라고 하자. 희망이라는 뜻으로. 정순이는 손녀 미래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이었죠. 국밥집 일도 잘 되었습니다. 정순이의 정성스런 음식과 미영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늘어갔거든요.
정순이 씨, 이 집 국밥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끓였거든요. 정순이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정순이와 미영은 동네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남을 도와야죠.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자를 들고 따뜻한 국을 퍼주며 정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말이에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순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죠.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이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피보다 진한 게 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결국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라. 정순이의 말에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님이 진짜 엄마 같아요. 그때 유모차에서 미래가 옹알거렸습니다. 정순이는 손녀를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미래야, 할머니가 너한테는 진짜 좋은 할머니가 되어줄게. 몇 달 후 동네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순이 며느리랑 손녀랑 잘 산다더라. 참 다행이네. 그런 아들 뒀는데도 복이 있나 봐. 며느리가 효자더라. 친아들보다 낫다고. 정순이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로 미영이 친아들보다 나았거든요. 태수는 가끔 멀리서 정순이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죠.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웠거든요. 태수는 결국 집도 아내도 어머니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태수는 정순이네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태수는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정순이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미영과 미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했거든요. 어머니, 미래가 첫걸음을 걸었어요. 정말? 우리 미래 잘했네. 정순이는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국밥집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정순이와 미영의 정성이 손님들에게 전해졌거든요. 어머니, 우리 지점을 하나 더 내볼까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 요리 실력이면 충분해요. 미영의 말에 정순이는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순이는 미래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미영과 미래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것을 증명했거든요. 미래야, 할머니가 너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줄게.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야. 정순이는 손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태수라는 과거는 이제 완전히 뒤로 했습니다. 정순이 곁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미영과 미래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피보다 진한 게 있구나. 결국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라. 정순이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었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정순이는 평화로웠습니다. 오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은 것이었거든요. 이제 정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시작은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의 시작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